자, 이어서 이제 지목 볼게요. 지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목은 반드시 나온다. 우리가 지목을 암기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유행의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 지문의 유형 자체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에는 용도가 적혀져 있어요. 용도. 그거 뒤에가 뭐다? 지목이 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용도를 보고 이 지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됐다고요.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도를 보고 이게 전인지 답인지 뭔지를 확인하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용도에 관한 부분을 전부 다 암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 이게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목장용지냐 임야냐 그것만 확인하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제 경향은 어디로 바뀌고 있냐면 경향 자체가 용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용도에서 전인 용도하고 답인 용도하고 지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출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섞어서 출제한다면 각각의 용도를 보고 이 용도는 무엇이다, 이 용도는 무엇이다 하나하나를 다 뭐 했어야 한다?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도를 섞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도를 섞어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섞어두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는 개별적인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용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수많은 용도를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용도를 암기할 때는 유사한 용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비교해서 검토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비교해서 검토하는데 혼자 하니까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목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목 한 개만이라도 우리 핵심 요약 가가지고요. 지목 한 개만이라도 핵심 요약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비교해서 용도를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한 번 정도 보고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제가 비교 검토는 해주겠지만 한 번 정도 지목을 나는 마스터하고 싶다 하면 핵심 요약 가가지고 지목을 제가 용도를 비교해 놨거든요. 비교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겠죠. 가사, 박물관, 미술관, 극장,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지목이 뭐다? 네, 그래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 또 기억나실 거예요. 나시면 좋은데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 하고 경마장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오, 좋아요. 근데 단순히 승마장형 체육용지 이렇게 암기하면 잘 안 되거든. 비교되는 대상군이 있어야 암기가 오래 가요. 그럼 경마장은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되는 거. 지하에서 온수, 약수 이렇게 나오면 용출이냐, 운송이냐. 용출하면 광천지, 운송은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비교가 되거든. 물건 딱 나오면 물건 딱 나오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오면 창고, 용지. 실내에 단순히 물건을 쌓아둔다. 이렇게 나오면 잡종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서 비교 검토해 드렸거든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만 가지고는 이게 하천인지 국어인지를 알 수가 없다. 예상되는 토지는 나오면 하천, 그죠?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거 나오면 국어 이렇게.
그러니까 새록새록 나죠. 그러니까 뭔가 비교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암기하면 힘들거든요. 비교되는 게. 뭐 이런 게 또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연, 왕골 딱 나오는 순간 느낌 오죠. 자생이냐, 재배냐. 자생이면 유지, 재배면 답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이렇게 비교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도가 암기가 돼요. 용도가 암기되면서 지목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거든요. 이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지목을 공부할 때 세 가지 지목의 용도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해둬라 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제가 세 가지 용도만큼은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라 했거든요. 지목 세 가지가 뭘까요? 좋죠, 맞아요. 임야. 지목 임야인 용도 암기해놔야 돼요. 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또 잡종지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용도들은 기계적으로 뭐 해놔야 된다?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지목이 될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적어서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들으면서 같이 수업 시간에 강의 볼 거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같이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암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거는 내가 얼마만큼 채워놓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숙, 죽,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옳지 않아. 그냥 계속 읽으면 돼. 자꾸 리듬감 있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얘네들이요. 잡종지 들어가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황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암석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임야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암기해놓고. 그죠? 그 유원지 이거 암기할 때는 이거 비교해서 이제 암기하다 보면 유원지가 자연스럽게 암기돼요. 유원지에서 제가 용도 암기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게 뭐였냐면 수영장이었어요. 수영장. 수영장은 꼭 뭐처럼 느껴진다? 체육용지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수영장이 체육용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수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뭐다? 유원지구나 이렇게. 근데 수영장 하면 우리가 꼭 뭘 떠올리냐면 실내 체육관을 떠올리거든요. 박태환 떠올리잖아요. 실내 체육관에서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잖아요. 체육용지가 각인이 많이 되거든. 이 수영장은 그냥 애들 놀이터에 놀이터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 물장구 치는 수영장 그 느낌.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럼 또 뭐 있을까? 두 번째 제가 조심하는 게 있었거든. 여기 있잖아. 경마장.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죠? 경마장. 그럼 이렇게 하면 항시 적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있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하고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비교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렇게. 그죠? 5개 나왔죠. 그럼 또 3개 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수험생들이 잘 암기를 해요. 뒤에 걸 암기 안 하거든. 그 뒤에 거 잘 기억 안 나죠, 지금? 잘 안 날 거예요. 이런 애들은 비교되는 대상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뒤에 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 혹시 이거 3가지가 되는데 혹시 정확하게 4가지죠? 그렇죠, 맞아요.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 해서 통상 이 4가지를 잘 암기 안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는데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해놔라고.
얘네들도요, 잡종지혜감 너무 잘 어울려요. 잡종지혜감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암기해놔요. 특히 야영장 이런 애들이 잡종지로 가면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잡종지에 갔을 때, 잡종지는 용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서 키워드로 잡고 들어갈 까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갈대밭. 그 다음에 실외에 뭐 쌓아두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거. 물건 할 때는 창고 용지하고 비교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되는 애들은 꼭 주차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동차, 운전학원, 그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폐차장 이런 거, 자동차와 관련되는 애들, 그 애들 다 뭐다? 잡종류는.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거 다 뭐로 간다? 잡종지. 그 다음에 나의 토지 옆에 있으면 조금 거시기 하는 애들, 변전소, 성신소, 수신소, 막 전기 막 흘러가면 안 좋잖아요. 야외시장, 공동운물 이런 것들, 그죠? 쓰레기, 우물 처리장, 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애들만 좀 조심해서. 그래서 임야와 유원지와 잡종지의 지목에 들어가는 용도들은 좀 정확하게 암기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저라면 한 번 정도 조그만 성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마치고 지목은 나 오늘 완전 마스터 해버릴 거야 라고 욕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나오니까 핵심 요약에 들어가서 비교해 놓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내가 1시간을 투자했다. 1시간에 한 문제. 내가 1시간씩 투자해가지고 1시간에 무조건 한 문제씩만 맞춘다면 하루에 3시간 투자할 때 3문제씩 맞춘다. 그러면 10일 투자하면 30문제. 100일 투자하면 300문제예요. 그럼 1시간에 한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 꼭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게 뭐가 있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의 느낌은 어때요? 뭐뭐 안에, 뭐뭐 내에 이 말 딱 나오면 뒤에 지목은 볼 필요 없다. 항상 여기 있는 주된 지목 안에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럼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아파트 내에 이렇게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이 지목은 대.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이렇게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공장 용지.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암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문화재 이런 것들 보호하기 위한 부지는 사적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시설 부지 내에 뒤에 뭐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다? 학교 용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에 안에 나올 때는 항상 주된 용도로 결정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 게 딱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짓게 한 부지는 지목이 대예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뭐다? 대. 명확하게 해놔야 돼. 근데 그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가 주된 용도 안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가 들어왔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지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된 용도 안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으면 주된 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지문이 딱 3가지가 있거든. 그게 뭐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대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 지목은 암기해놔야 돼. 어디에? 과수원, 목장용지, 그렇죠. 묘지. 이 지목 안에 내에 이렇게 나오면 지목은 뭐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나와도 원칙대로 가면 다 주된 용도로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안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만큼은
얘네들은 별도로 지목으로 뭐로 결정해라? 대라고 결정해라. 따로 돼 있거든. 그럼 대로 결정한다는 말은 별개의 필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시설물 부지 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가 주된 용도. 종교시설물 부지 내에 스님들도 잠은 자야 되잖아. 안 잘까요? 자겠죠. 그러면 종교시설물 부지 내에 스님들 자는 숙소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뭐다? 종교 용지가 맞단 말이에요. 학교 시설물 부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 부지는 뭐다? 학교 용지가 맞단 말이에요. 다 원칙대로.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은 별도로 뭐라 한다? 대 이렇게 하니까. 요거 세 가지는 따로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나왔네. 나는 지목을 해야 되겠다 하면 비교 대상군을 일단 우리는 정리를 해가지고 간다. 그죠? 이 지문에서 또 뭐 하나 더 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교통운수를 위하여 딱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개 중에 하나다. 뭐다?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 이렇게 떠올라줘야 된다고.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도로 이렇게. 궤도, 역사, 공작창 이렇게 나오면 철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기록이 쑥 나잖아요. 났을 때 이걸 한번 보면 클리어 되어 버린다고. 그럼 대한민국에 어떤 지목이 나와도 나오는 순간 답 3번이야. 보인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죠. 까먹으면 두려우면 안 된다. 그럼 그때 다시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빨리 돌아와. 이게 그 느낌. 그래서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만 하고 가면 돼. 서둘지 말고. 네. 가볼게요. 네. 자, 적합하지 않는 것. 1필지에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1필지의 용도가 둘 이상의 지목에 해당할 경우는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변경은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죠? 맞고. 지목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여지나 실제 용도에 맞추어 새로운 지목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창설할 수 있다. 지목은 지목 법정주의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28가지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 사사로이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4번 이런 거. 이 지문은 지목 법정주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토지구역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지금 지목 설정의 원칙 기준에 관해서 5가지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문의 유형들은 과거 유형이고요. 가끔씩 출전의 지목을 물어볼 때는 이 안에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가끔씩 이 지문 한두 개를 데리고 와서 써먹기도 해요. 그래서 5개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지목 설정. 틀린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서 끊어야 되죠. 친절하게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끊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토지는 나오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뭐다? 국어. 그래서 비교되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한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는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토지는 하천, 소규모 수로 국어 이런 게. 오케이.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역시 뭐다? 국어. 자, 여기에서 제가 조심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심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둑. 이런 게 떠올라줘야 된단 말이야. 둑. 그 출제 문제를 낼 때 인공적인 둑 이렇게만 낼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수로 또랑이잖아, 또랑.
수로 때문에 뭐다? 국어가 연상되는 것이지 둑 때문에 국어가 연상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인공적인 둑 하면 사실은 둑? 둑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느낌이 드는 순간 뭐가 뜬다? 제 방이 떠오르거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인공적인 둑 나왔을 때는 제 방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조심. 좋다고요. 이런 거. 딱 좋아요. 육상 이 말의 키워드는 뭐다? 육상 이 말이 키워드. 해상 하면 안 된다 그죠? 해상은 지목 자체가 없어요. 양어장 이렇게.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수소. 전기수소가 작년에 신설된 거잖아요. 작년에. 전기 또는 수소 신설된 거죠. 이게 다 뭐다? 자동차 뭐다? 자동차 연료 들어가는 거 연료. 그러니까 뭐로 간다? 주유소용지 그래요. 근데 광천지 했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전기하고 뭐다? 수소가 작년에 편입돼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설. 그러니까 석유, 액화석유가스 다 자동차 연료들이잖아요. 연료들. 그래서 광천지가 아니라 주유소용지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 지목이 아닌 것. 그럼 지목이 아닌 것. 선생님 이런 문제 풀려면 지목 종류 28가지를 순서대로 암기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다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돼.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 답, 과수원, 임야, 광천지, 학교용지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그게 뭔 대단한 거냐. 앞자 글자 따서 하는 건 하지 마요. 채용용지 많이 들어봤나요? 맞죠. 유원지 들어봤죠. 잡종지. 온천지 들어본 적 없다. 이런 거는. 철도용지 있죠. 수도용지 있죠. 운동장 들어본 적 없다. 아닌 것 그러면 리얼하고 뭐다? 시읒. 정답 4번.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지목 구분.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채용용지로 한다. 채용용지에서 뭐다? 제외. 채용용지에서 옳은 거 찾아라 했다. 그죠? 틀렸고.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뭐한다? 재배하는 토지는 뭐다? 과수.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다 뭐다? 과수. 정답 2번.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봉안시설 나오는 거. 납골당 생각하면 되죠. 납골당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묘지. 그죠? 묘지. 대가 아니라 뭐다? 묘지.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나왔네요. 안에. 그럼 뒤에 읽어볼 필요 없다. 항상 주된 용도인 뭐로 간다? 공장 용지. 그죠? 그럼 뒤에는 뭐다? 주유소 용지로 한다 했으니까 뭐 한다? 틀렸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럼 지목은 뭐로 해야 돼요? 공장 용지로.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 이 지목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암석지, 황무지. 탁 하면 언제 잡종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임야의 용도가 잡종지에 넣으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앞에 잡종지하고 용도 섞어 놓으면요. 잘 안 보여요. 가령 일단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뭐다? 임야죠, 임야. 네,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으로? 2번. 이렇게 가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내지 않고 암석지 싹 빼버리고요. 황무지만 설문에 딱 있는 거예요. 있고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면 갈대밭,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되겠나요? 해놓고 황무지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고. 그래놓고 잡종지 해놓으면 그렇지 갈대밭, 돌 캐내고 흙 파내고 잡종지 맞지? 황무지는 거기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 트렌드라고, 요즘 트렌드. 그런데 거기서 가장 수험생들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임야, 유원지, 잡종지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용도만큼 반드시 뭐 해라? 암기해 놓으라는 거야. 느낌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물을 정수하여 수수수수수 뭐다? 수도용지 그래요. 물을 정수하여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수수수수수 뭐다? 수도용지. 정답. 1번 정답 되어버렸네. 끝. 근데 실전에서는요. 이게 정확하다면 굳이 읽어볼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다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다 읽어보죠. 왜? 자신감이 없거든. 확실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뭐 다 읽어본다 해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읽어보는 게 또 의외로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해놓고도 3번 또? 이런 느낌 들은 순간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돼. 실전에서는요. 불안하니까 읽어보거든. 근데 핀대가 이렇게 옮겨주는 순간 1번 체크 안 한다. 대부분 몇 번 체크한다? 3번 체크한다. 확실한데도 왠지 취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딱 들기 시작하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거든. 계속 가볼게요. 공장부지 이것만 보도 되죠. 공장부지 뭘까? 공장용지. 산업용지란 지목은 없어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의 재배하는 토지 두 가지잖아. 저장하고 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뭐에다 소류지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리한다. 소류지는 민물 낚시하시는 분들 좋아하죠. 강가에 조금 물이 고여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웅덩이 같은 거. 이게 다 뭐다 지목이 유지. 그죠? 근데 연왕골을 뭐 하고 있다? 재배하고 있다. 그럼 재배하고 있으면 연왕골이 자생하면 유지인데 재배를 하면 뭐다? 답이 되죠. 답. 재배. 그죠? 틀렸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까지. 그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식물을 재배할 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상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지목은 뭐다? 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지문 하나 체크해야 되죠. 과수류는 제외한다.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중림지. 중림지는 전이 아니고요. 중림지 뭘까요? 임야. 그래서 다시 임야 한번 암기합시다. 같이. 자, 소리 내서 같이 암기합시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다시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얘네들 어디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잡종지에 자연스럽다. 조심. 느낌이. 그래서 얘네들은 지목은 뭐다? 임야. 그게 틀렸고요. 학교 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어디에 있대? 학교 용지에 있대. 공원에 있대. 그럼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 용지 아니면 공원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역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이 단어가 없었다면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 지문은 맞아. 이해가시죠? 그런데 어디에 있다면 학교 용지 내에 있다면 공원 내에 있다면 사적지가 아니라 뭐다? 학교 용지 아니면 공원. 학교 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 용지.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이렇게. 됐어요. 경주 불국사 가보셨나요? 그럼 불국사 그게 지목이 뭘까? 종교용지겠죠. 그 안에 석가탑, 다보탑, 수학영대 다 봤죠. 석가탑, 다보탑을 그 자체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사적지가 돼요. 근데 어디 안에 있으니까? 경주 불국사 내에 있으니까 그게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를 한다. 이런 게. 그런 느낌. 됐어요. 네. 그래요. 틀린 것. 실외 기능 의존 자동차 운전하고 뭐다? 잡종지. 네, 그래요.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에 건축된 역사 히스토리 아니죠 이거. 히스토리 아니고. 궤도, 역사, 공작장. 나나요? 뭐다? 철도용지. 그래요.
굉장히 틀렸고요. 틀린 거 찾으니까 정답 2번 이렇게. 일반 공정에 유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은 지목은 뭐다? 유원지. 네, 맞죠. 그럼 여기까지 딱 하면서 우리는 뭔가 더 또 올라줘야 된다. 다시 한번 유원지 한번 정리해보죠. 순서적으로. 첫 번째 유원지의 용도. 첫 번째 뭘 암기한다? 수영장. 수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될 거. 경마장 또 올릴 때 뭐하고 비교한다?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이렇게 또 올려야 될 게.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뭐하고 비교한다?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렇게 비교. 그래 놓고 이제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걸 됐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사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이 말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은 뭐다? 주차장. 자, 이 지문에서 잘 들어야 돼요. 시설물 부지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설물 부지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건 지목은 뭐다? 주차장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롯데마트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지목은 뭐다?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롯데마트 인근에 설치된 별도의 부설 주차장은 지목은 뭐다? 주차장이 아니야. 그래서 키워드가 인근에 이 말이 키워드라고. 아주 좋다. 문제. 그 다음 육상이 키워드죠. 수산생물의 양식으로서 인광주를 설치한 부지는 뭐다? 양어장. 그럼 이 지문에서는 뭐다? 해상. 이거 조심하면 된다. 그죠? 네, 됐어요.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자,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는 뭐다? 임야. 잠시 틀렸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임야. 또 계속 합시다. 저랑 같이.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오케이. 이렇게. 한 번만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좋아요. 뭐다? 임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이게 뭐죠? 잡충지인가요?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예, 임야. 자, 물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다. 창고용지 아니면 잡종지. 근데 이제 뭔가 보자.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딱 나오는 순간 뭐다? 창고용지. 오, 창고용지. 오.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 몇 번? 2번. 그럼 이거 보면서 물건. 아, 실외에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면 뭐다? 잡종지. 이렇게 비교. 이렇게 되면 비교 대상으로 하면 정답이 확실해져. 좋아요. 과수류 나오는 순간 대충 지목이 뭐겠다? 과수원이겠다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재배. 재배하는 토지 여기까지는 뭐다? 과수원. 그죠? 그럼 과수원하고 세 가지는 항상 유의하셔야 되죠. 뭐하고?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거 나올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왜? 뒤에 나온 게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지목을 별도로 몰아주자. 네, 그래요.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은 지목을 뭐로? 돼. 근데 일괄적으로 과수원을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과수원이 맞죠. 얘는 과수원이 아니고 돼. 이렇게.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뭐다? 수로. 여기서 키워드 뭐다? 둑. 수로 나오면 뭐다? 그냥 또랑 생각하면 돼요. 또랑. 우리 흔히는 또랑. 또랑. 그럼 얘네들은 지목이 뭐다? 국어. 근데 여기는 뭐다? 유지. 하는 생각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관련되는 애들은 잘 정리해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물.
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 지목 뭐다? 유지. 댐, 저수지, 소류지. 되겠나요? 유지. 물이 흘러가네. 쫄쫄쫄 흘러가네. 뭐다? 국어. 그럼 쫄쫄쫄 흘러갈 때 여기에 수로 만들어낸 수로. 쫄쫄쫄. 그럼 흘러가게 되면 어디에 도착한다? 한강. 한강에 다다른다. 그럼 유수의 유량이 크게 흘러간다? 쫄쫄쫄 흘러간다? 한강을 보면 물이 쫄쫄쫄 흘러가네. 나는 스케일이 크니까 대륙적 기질을 가지니까. 이런 느낌의 한강은 야 웅장하게 물이 흘러가네. 그런 느낌이에요. 웅장 됐나요? 예. 한강에 도착하면 뭐다? 지목이 뭐로 바뀐다? 하천.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시켜도 된다고. 고여있다 뭐다? 유지. 쫄쫄쫄 국어. 웅장하게 하천. 자 여기서 물을 뽑는다. 물을 뽑는다.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배수, 수수수에서 여러분 먹는 물로 만들면 뭐다? 수도, 용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식물을 재배해. 자생하는 게 아니라 재배한다. 연왕고를. 그러지 않는데 연왕고를 여기서 상식을 이용해서 연왕고를 재배한다. 뭐다? 답. 자생하네. 유지. 아, 물은 싫어. 가끔씩 물 줄래. 가끔씩. 여기서 식물 재배하면 전. 이런 느낌. 그죠? 물이 지하에서 펑펑펑 쏟아져. 온수 약수가 용출 막 펑펑 뭐다? 광천지. 이거 운송하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데 이제 이런 느낌. 아, 선생님 느낌은 좋은데 시험 문제만 나오면 안 풀리네요. 예. 그죠? 그거. 예. 그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지하에서 수그리 용출 나오네. 용출. 그러면 뭐다? 이거는 뭐예요? 광천지. 유지되는 생부진 주유소 용지가리라 뭐다? 광천지. 그래요. 좋다. 그래요. 대로 하는 경우. 대. 실내체육관. 지목은 뭐다? 체육용지. 그죠? 실내체육관 이제 이거 떠올릴 때 박태환 떠올리라고. 체육 이거 농구 이런 거. 납골당. 묘지. 공장부지. 공장용지. 주택 입구 안에 있는 정원 뭐다? 대. 정답 4번. 문제가 좀 깜찍하다 그죠? 깜찍하네요 문제가. 귀엽다 느낌이 그죠? 낙농업, 축산업, 낙농업 나오면 뭐다? 초지 나오면 뭐다? 목장용지. 그 다음 됐어요. 부호. 아 이거 부호 나오면 반드시 적어놓고 해라. 실수하면 안 돼. 시험장 가서. 부호 나오는 순간 응? 탁. 너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적어라. 적는데 10초만 적는다. 주차장. 참고로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는. 저도 문제를 풀 때 적어놓고 해요. 선생님 60몇 년 강의인데 그거 진짜 적나요? 적어놓고 합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대표로. 자, 나와봐봐. 나와봐라고. 나와봐. 왜? 자, 35번에 선생님이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지? 저도 적어놓고 한다니까요. 문제 풀 때. 20년 넘게 강의한 저도 적어놓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더 적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적어요. 안 적고 시험장에서 실수해서 한 문제 딱 떨어진다. 2차가 72개가 합격선이거든. 딱 이거 안 적어놓고 가지고 이거 틀렸어. 미치는 거야.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그 다음 유원지 적어놓고 한다.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해서 차, 장,
천, 원. 이렇게 해놓고도 시험장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 유 하면요. 유. 유는 뭐예요? 유죠. 유 뭐다? 유지. 그러니까 이걸 또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부호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실제로 첫 글자로 물으면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왠지 느낌이. 주는 뭐죠? 예? 그렇지. 이게 적어 놓으니까 이게 주수용지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걸 안 적어 놓잖아요? 주 뭐예요? 하면 주차장요. 이렇게 한다니까. 공 뭐예요? 공장용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공원이 떠올라야 되는데 공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떠오른다? 공장? 용지가 떠오르거든. 유 하면 유원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유원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적어. 선생님 이게 평온한 상태에서는 안 틀리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평온한 상태가 안 되거든. 거의 궁박, 심신상실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적어놓고 푼다. 자, 이제 해놓고 갑시다. 그럼 적어놨으니까 주차장은 주가 아니라 차. 이거 틀렸어. 차. 주정신은 여기 없죠? 없으니까 뭐다? 주. 틀렸네. 주. 광천지 여기 없죠? 없으니까 뭐다? 광. 공장용지 여기 있네요. 네, 뭐다? 장. 오, 맞네요.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항상 문제 풀 때. 공은 여기에 없죠? 없으니까 뭐다? 공.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뭘까? 장. 맞나요? OX. 갑자기 맞아. 목장용지 장? 차장천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의외로 헷갈린다니까. 여기 네 가지 없죠? 없으면 뭐다? 목. 장 틀려 데려가야 되거든. 근데 장 하나면 그 순식간에 그 실수로 틀린다고. 금방 장 했을 때 장. 장. 많이 들어봤지? 차장천은 장. 이렇게. 그래요. 이 웃음이 나중에 피눈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뭐해라 적어 놓고 그래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지목. 시원하게 나왔네요.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열한 거. 한번 가봅시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뭐다? 잡종지네요. 이렇게.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뭐다? 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산림 및 원야를 운다.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는 뭐다? 임야. 다시 한 번 더 또 암기합시다.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오케이. 물건 나오면 두 가지다. 물건 등을 보관하는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 용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면 잡종지, 콜. 이거는 뭐다? 창고, 용지. 그래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 등은 지목 뭐다? 유원지. 그럼 우리 유원지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암기하고 가자. 첫 번째 뭐다? 수영장. 두 번째 경마장. 그럼 경마장 하면 연상자격이 뭐가 생긴다? 승마장하고 경륜장. 그거는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수영장은 실내체육관. 그런 느낌. 자, 해놓고 또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문화시설. 그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트 지문으로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각인되는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냥 계속 반복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계와 면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목은 반드시 나온다. 그죠? 나오는데 얘네들은 한 문제 끝장내버리겠다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요약 들어가서 제가 비교한 거 있잖아요. 강의 한번 딱 들어보면서 같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또 대답해 가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꼭 보시라는 거예요. 되겠죠? 네, 됐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할게요. 예.